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지난밤도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애플 실적도 발표가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이 한번 장 초반에는 좀 흔들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됐죠. 근데 이제 역성장입니다.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 역성장이었고, 2분기 때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 그 전날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번 GDP 속보치 같은 경우에는 수정될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이게 속보치잖아요. 그럼 8월, 9월 달에 이제 확정치가 되는데 8월 달에 이제 수정치가 나오고 9월에 이제 확정치가 나오는데 수정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너무 GDP에 그 속보치에 연연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시작이 마이너스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2분기 때도 역성장이라면 이제 2분기 연속 역성장이면 이게 경기 침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이제 우려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이 오히려 이제 뭘로 이어지냐면은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오히려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제가 계속 요 근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주식시장에 꼭 나쁠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오히려 금리 인상의 기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시장이 제일 민감한 거는 오히려 이제 금리 같아요. 이게 아마도 이제 9월 달 정도까지는 계속 금리에 시장이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이벤트들이 이 부분을 제일 신경을 많이 쓸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리 인하 속도 완화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이제 커지면서 시장이 좀 올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장 후에 미국 시장 후에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거의 3%까지 시간 내에서 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3%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빠지는 거 보니까 아마 시간 외에서 상당히 이제 급등으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미국 시장, 그 선물 시장이 그렇다면 괜찮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도 같이 또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글로벌 시장이 뭐 단기 랠리에 이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썸머 랠리, 이제는 이제 시작이 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도 이제는 동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S&P 500 차트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을 차트를 보시면은, 벌써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많이 올라와서, 여기가 이제 매물대거든요. 121선도 있고, 그 정고점도 있는 부분이라 매물대인데, 4150선 정도면 아마 이제 저항대예요. 근데 이제 8월 잭슨홀 미팅 때까지 이벤트들이 있긴 있죠. 여러 가지, 뭐 CPI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이벤트들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래서 중립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시장 계속 움직일 수 있을 걸로 봐요. 근데 이제 이 S&P 500이 4,150을 넘어서 4,200을 돌파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4,200 넘어가면은 한 4,280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해낼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150을 넘느냐 마느냐는 아마도 이제 그 8월 달에 발표될 CPI에 의해서 CPI가 정말로 그 고점, 그 8%대만 나와도 이번에 8%대만 나와줘도 그래도 아마 4,150 정도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돌파할지 아니면 여기서 쉴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그 S&P 500 차트만으로 본다면요, 지금 이제 또다시 한번 고점 돌파가 다시 한번 된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정이 들어온다 할지라도요, 그렇다 할지라도 종목들은 이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조금 조정이 들어와도 이제는 바로바로 매수세가 들어올 거예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 선물 시장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확률이 좀 크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제는 좀 동행할 때가 이제 충분히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제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7월 달은 제가 매수하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은 매수를 아직도 못 하셨겠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이제는 매수를 좀 하셔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이 있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성장주들이 또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성장주들이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다들 피해를 받았다면은 이제 금리 인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성장주들이 다시 복귀를 할 겁니다. 실적 섹터는 다들 성장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성장주죠. 2차 전지 마찬가지고요. 또 자동차가 지금 이제 수요가 너무너무 견조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꺼지려면은 공급 완화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돼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적어도 한 6% 5%대까지는 내려와야지 그래야지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꺼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때까지는 6% 5%대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계속해가지고 공급 부족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조선주들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중고 유조선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인기래요. 왜냐하면은 없으니까 기름을 날라야 되는데 유조선이 없으니까 중고 유조선까지도 찾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에 대한 선박에 대한 발주 여건에 대해서 이 수주 여건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는 그건 너무 과하다. 하반기 때 오히려 수주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감안을 해야 됩니다. 조선주들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또 모멘텀 섹터도 계속 움직이겠죠.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바이오 또 움직일 거고요. 또 원전, 신재생 요즘에 꿈틀대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 쪽이 좀 움직였죠. 이제 원전 쪽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또 OCI 실적 잘 나오면서 태양광, 하나솔루션 비롯해서 다 올라가고 있죠. 그쪽 보셔야 되겠고요. 메타버스 NFT도 지금 이제 하반기 때 되게 되면은 다시 또 이제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메타버스 기기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겠고, 미디어 콘텐츠 쪽은 요즘에 이제 약간 소강 상태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OTT 시장에 대한 넷플릭스가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하반기 때 회복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디어 콘텐츠들도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종목을 그래서 반도체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PSK 가져왔고요. PSK는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는 이제 종목이에요. 그래서 근데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립 분야에서는 전 세계 점유율 1위로 봐야 됩니다. 스트립이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 만드는 공정에서 웨이퍼에 뭐가 묻으면은 그것을 긁어내는, 잘 긁어내야 되겠죠. 잘못하면 이게 스크래치 나면은 그건 완전히 불량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화학적으로 긁어내고, 또 이제 화학적이 아닌 방식으로도 긁어내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장비들을 만드는 업체가 PSK입니다. 2분기 매출이 1135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68억 예상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21%, 그리고 286억 원은 37%, 잘 나온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그 호실적을 낼 걸로 지금 전망되는, 그 근거는 삼성전자의 P3,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P3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밝혔죠, 이미. 그 P3의 3D 랜드 투자의 수혜가 2분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됐고, 그리고 3분기부터 굉장히 본격화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디램하고 파운드리 수혜가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이 사실 파운드리 쪽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PSK의 이 스트립 장비들은 파운드리고 메모리고 관계없이 쓰이는 장비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수혜가 될 거고요. 또 특히나 이제 그 PSK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하고도 미국의 마이크론하고도 지금 이제 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 쪽으로도 계속해가지고 발을 넓혀갈 거고 인텔이 요즘에 공장 짓고 있죠. 그쪽에 이제 그 어쩌면 납품될 가능성도 있는 이제 그런 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산화에 이제 성공한 장비 중에서 베벨 엣지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웨이퍼가 동그랗잖아요. 웨이퍼 가장자리 쪽에를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그동안에 그 램 리서치 것만 썼어요. 그러다가 국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매출 늘어날 거고요. 글로벌 PR 스트립 점유율 40% 1위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6월 달에 자사주 처분하면서 사실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104억대 자사주 소각을 또 했습니다. 이거 서로 상쇄되겠죠. 그 부분은 이제 이슈가 없어졌다 봐야 되겠고요.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12개월 선행 PER이 5.9배입니다. 굉장히 싸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최근 사거래일 동안 외국인들 순매수하고 있고요.
매수는 뭐 시가 2% 이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목표가는 46,000원, 손절가는 36,7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